대박. 왜? 얘 그러면 9시간 잔 거야. 이거 통짬 같은데? 통짬? 어. 통짬이 50일 되면은 기적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이거 같은데? 통짬. 그래, 내가 그거 해서 그렇다니까? 나의 수면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내가 진짜 공부해서 이거는 나온 거야. 내가 했던 거 첫 번째 얘기해줄게. 처음에는 아기를 낮이랑 밤을 완전히 구분해줘야 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목욕 시간을 최대한 늦게 해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신생아 통잠 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기는 50일이 됐을 때 9시간 통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50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도 밤에 새벽마다 깨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2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씩 깨우고 또 재우고 먹이고 트림시키다 보면은 밤을 새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면 저도 너무 피곤하고 다음날 지치고 힘들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제 신생아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여유가 생기고 저희 아기도 통잠을 자니까 컨디션이 좋고 그 다음에 분유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편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자, 그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수면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신생아한테 교육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 지금 당장 울고 있는 아이한테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는 아이한테 교육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잠깐만 참으면은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신생아를 재울 때 낮과 밤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 낮에는 거실에서 이렇게 환한 거실에서 잠을 재우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안방 거실에서 어두운 곳에서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도 다 쳐놨고요. 그 다음에 자는 침대도 다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분위기도 다르게 만들어줬어요. 낮에는 음악도 틀어주고 조금 시끄럽게 소리도 내고 뭐 설거지하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금 어수선하게 해줬고요. 밤에는 철저하게 조용하게 했어요. 숨소리조차 안 들리도록 좀 조용하게 했더니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욕을 최대한 늦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수유 시간이 10시 반에서 11시인데요. 그 11시가 되기 한두 시간 전에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는 수면 의식을 심어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거죠. 아이한테 이제 목욕을 시켜주면은 그 시간에 수유를 하고 아이가 자면은 이제 아이도 압니다. 내가 이제 목욕을 하고 밥을 먹고 자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이제 며칠 하다 보면은 아이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생아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면은 그거에 잘 따라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욕할 때 사용한 거는 온도계예요. 온도계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보통 이제 조리원이나 어디서 교육 받기로는 요 팔꿈치로 이렇게 됐을 때 미지근하면 이제 적당한 온도라고 배우는데요. 저는 조금 보다 정확하고 쾌적한 온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도계를 사용해가지고 물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줬어요. 여러분, 신생아 목욕시킬 때 적당한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예요. 그래서 목욕물 2개를 받아 놓잖아요. 하나는 씻기는 물, 하나는 헹굼물. 그래서 저는 씻기는 물은 38도에서 39도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헹구는 물은 한 40도로 조금 더 따뜻하게, 1도 정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유 시간을 지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아래에 수유 시간표를 참고해서 올려놓을 테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기는 지금 120에서 140ml 정도 한 번 먹을 때 이 정도 양의 수유를 하고 있고요. 기본 수유 텀은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항상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꼭 지켜줬고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 수유 시간은 10시 반부터 11시였고요. 다음 수유 시간, 아침 수유 시간은 6시 반부터 7시였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 절대 수유를 하지 않았고요. 아기가 통잠을 자지만 중간에 혹시 새벽 3시나 4시에 칭얼거리거나 깼을 때 절대 달려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칭얼거리면 바로 수유하고 혹시 배고픈가? 기저귀 봐야 하나? 하고 바로바로 깨웠는데 아기의 그 수면 흐름을 절대 방해하지 말고 천천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칭얼거린다 싶으면 옆에서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도 더 칭얼거린다 했을 때 공갈꼭지를 한번 물려줘 보세요. 그러면은 아기가 다시 자기를 시작할 겁니다. 수유 시간표에 따라서 수유를 하지만 아기가 너무 울거나 보채면은 30분 정도는 융통성 있게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혹시 아기가 너무 운다 싶으면은 조금 더 용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저는 울면 절대 바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중요한 게 이제 등 센서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기가 울었을 때는 초보 엄마들 같은 경우는 당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사인 볼트처럼 바로 달려가기 일쑤예요. 그러면 아이는 조금만 울기 시작하면은 누군가 와서 나를 케어해준다는 생각 때문에 더 보채고 더 찡찡대고 더 울기 시작해져서 결국에는 예민한 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 센서라는 게 바로 발생이 돼요. 등을 맞대면 바로 센서가 울린다고 해서 등 센서죠. 항상 아기는 안고 있어야지만 잠이 들고 혹은 엄마가 둥가둥가를 해줘야지만 잠이 드는 아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스스로 잠드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등 센서를 절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이제 통잠을 자는데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울면 절대 바로 달려가지 말고 울기 시작하면 멀리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곧 갈게 라고 한번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렇게 안심을 한번 시켜주고 두 번째가 달려가서 한번 토닥토닥 해주고 스킨십을 해줍니다. 머리를 한번 쓰담쓰담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다리 마사지를 한번 해준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운다. 그러면은 공갈꼭지를 물려주고요. 정말 맨 마지막이 안아주는 거예요. 원래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잉 하고 울기 시작하면 저는 바로 달려갔어요. 바로 달려가지고 미안해 왜 우니? 너무 불안하니까요. 왜 우는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바로 달려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를 조금만 이겨내세요.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막 목이 쉬도록 울더라고요. 저희 아기도 목이 쉬어라 울고 쩌렁쩌렁 우는데 저는 절대 빨리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느릿느릿하게 갔고요. 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아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등 센서가 없어지고 지금은 스스로 본인이 모비를 보다가 잠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아기의 리듬에 맞춰서 잘 파악해주고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마다 다 리듬이 있습니다. 40일이 됐을 때 통잠을 잘 수도 있고 50일이 됐을 때 잘 수도 있고요. 혹은 100일이 넘어서 통잠을 잘 수도 있어요. 어떤 아기는 지금부터 몇 시간 자더라. 어떤 아기는 몇 미리 먹더라. 이렇게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아이의 리듬을 잘 살펴보고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기는 얼만큼 먹더라라는 것은 참고만 하시고 내 아이한테 집중해서 내 아이의 패턴에 맞게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50일의 기적이 일어난 거고요. 다른 이제 맘님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기를 믿어주고 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해주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